실제로 부동산 매입과 관련된 타당성 분석을 할 때 제일 좀 까다롭고 손이 많이 가는 게 그 다음에 할 운영 비용입니다. 항목도 많고 특히 그중에서 세금 같은 게 계산하기가 좀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세금을 아주 러프하게 그냥 하는 경우도 많은데요. 여기서는 가장 핵심적인 프로퍼티 텍스라고 하죠. 재산세 같은 것들이 어떤 논리로 부과되는지 이제 설명도 좀 겸하기 위해서 보유세를 조금 디테일하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안에 세부적인 종류는 크게 재산세하고 종합부동산세, 우리가 종부세라고 많이 부르죠. 두 가지고, 재산세는 다시 토지분 재산세, 건물부 재산세 이렇게 나뉩니다. 그리고 종합부동산세는 보통 토지하고 주택 두 가지에 대해서 부과가 되는데, 여기는 오피스니까 이제 주택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오피스가 얹혀 있는 그 땅, 토지에 대한 종부세만 발생합니다. 결과적으로 다른 말로 정리를 해보면 토지와 관련해서는 재산세와 종부세 두 가지가 발생하고, 건물에 대해서는 이제 건물분 재산세 한 가지가 발생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이 내용이 이제 프로퍼티 텍스에 관한 거고요. 그 다음에는 보험료를 내야 됩니다. 대형 건물을 보유하고 있으면 의무적으로 화재보험 가입하고, 그 외에도 뭐 임차인이나 방문객들한테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피해를 담보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보험을 가입을 합니다. 그 외에는 나머지 다 관리 비용이에요. 관리 비용 안에는 청소, 경비, 주차, 뭐 안내 등등 기본적인 매니지먼트를 위한 비용도 있고요. 그 다음에 설비라든지 기계 같은 것들 유지하기 위한 비용도 있고, 종류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근데 이제 타당성 분석할 때는 그걸 조금 이제 간단하게 처리를 하죠. 먼저 세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세금은 재산세. 그 중에서도 토지분. 대부분 세금은 계산되는 원리가 어떤 금액, 그걸 우리가 과세표준이라고 하는데, 과세표준을 먼저 산출한 다음에 거기다가 세율을 곱해서 세금을 계산합니다. 그러니까 세금은 기본적으로 과세표준 곱하기 세율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소득세는 소득금액이 과세표준이고 거기다가 소득세율을 곱하는 것이고, 재산세는 역시 그 재산의 가치하고 비례하는 또 과세표준, 그러니까 얼마냐 그 부동산이, 이제 이걸 산출한 다음에 거기다가 세율을 곱하고 하는 식입니다. 근데 세금의 항목마다 그 과세 표준을 구하는 룰이 다 달라요. 그래서 그 룰을 좀 이해하고 있어야 제대로 된 타당성 분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재산세를 계산할 때는 재산세는 지자체에서 부과합니다. 그리고 그 지자체에서 재산세 계산할 때 그 과세 표준 구하는 기본적인 그 금액을 시가 표준액이라고 합니다. 이 시가 표준액은 토지 같은 경우는 공시지가라고 흔히 얘기하는 그걸 쓰고요. 건물 같은 경우도 역시 또 계산하는 이제 룰이 있어요. 이 시가 표준액이라는 용어 자체에 일단 좀 익숙해지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이제 재산세 계산할 때 과세 표준 구하는 기본 금액이 되는 것이 시가 표준액이다. 그걸 가지고 이제 과세 표준을 산출을 합니다. 거기다가 세율을 곱하면은 산출세액이 나옵니다. 예? 세금액이에요. 근데 재산세가 하나 계산이 되면은 이 재산세 한 가지만 딱 걷는 게 아니고 저 세금에 붙어 나오는 또 작은 세금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것도 이제 전체를 다 구해서 더해줘야 됩니다. 그걸 이제 본세, 부가세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재산세가 나오면 재산세에 대한 도시지역분 라는 게 있어요. 그 다음에 또 부과돼서 지방교육세도 나옵니다. 그래서 요거까지 다 더해줘야 실제로 재산세와 관련된 세금이 다 계산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저거를 계산을 할 때 나중에 세율을 이제 곱하는데 세율이 딱 하나만 정해져 있지 않고요. 보통은 이제 누진세라고 하죠. 과세 표준이 얼마에서 얼마 사이일 때는 세율 몇 퍼센트, 과세 표준이 그거보다 커서 또 얼마 이상일 때는 세율 몇 퍼센트, 이런 식으로 세율이 차등화되어 있습니다. 금액에 따라서. 그래서 그 룰을 우리가 이제 잘 알아야 돼요. 그거는 카피를 해와서 딱 넣어드리겠습니다. 요게 과세 표준에 따라서 누진세율이 얼마씩 붙는가 하는 표인데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과세 표준이 이게 지금 100만 원 단위니까 2억 원이죠. 여기서 산출된 과세 표준이 2억 원 이하이면 그때는 세율이 0.2%입니다. 근데 건물의 과세 표준이 2억 원을 초과해서 10억 원까지는 0.3%입니다. 그리고 10억 원도 넘으면 0.4%입니다. 세율이 점점 올라가죠. 그래서 비싼 토지일수록 높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그러니까 토지 가액이 비싸면 세율이 똑같아도 세금은 더 커지잖아요. 그러니까 2억 원에 뭐 5%나 10억 원에 5%나 계산하면 10억 원의 5%가 훨씬 크죠. 그런데 단순히 같은 세율을 적용해도 과표가 달라지면 금액이 커지지만 게다가 세율까지 점점 더 높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누진세율이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그러면 실제로 뭐 20억짜리 건물이면은 20억에다가 0.4%를 곱하냐 하면 그게 아니고 20억 중에서 2억까지는 0.2%만 곱하고
그 다음에 2억에서 10억까지는 0.3%만 곱하고 10억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0.4%를 곱하는 방식으로 세금을 계산합니다. 이게 이제 누진세 계산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이 표는 제가 이 과세표준의 구간을 입력하면 딴 게 그냥 따라오도록 입력을 해놨는데 보통은 이제 이 표를 많이 씁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20억짜리 건물이 있으면 걔의 세금액이 이제 얼마가 되냐면 먼저 2억에 대해서는 0.2%의 세금이 부과가 되고 그 다음에 2억에서부터 10억 사이 그 10억에 2억을 뺀 그럼 8억이죠. 그 금액에 대해서는 0.3%가 적용이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건물이 20억이라고 그랬잖아요. 10억짜리 건물이라면 실제로 20억에서 10억을 뺀 금액에다가는 0.4%를 곱하는 겁니다. 그러면 얘를 우리가 쓰는 표시 형식으로 점 두 개까지 찍으면 금액이 이렇게 됩니다. 얘가 이제 몇백만 원, 몇십만 원 단위까지 떨어지니까 점이 낮아졌는데 얘는 지금 40만 원, 얘는 240만 원, 얘는 400만 원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20억짜리면은 전체 산출세액이 요 세 개를 더한 값, 요게 됩니다. 680만 원의 세금이 나오는 거죠. 20억짜리면. 근데 우리는 20억이 아니고 한 2천억이잖아요. 우리 그대로 넣어보면 시가표준액이 2천억이라면 이렇게 7억 9,800만 원, 이렇게 8억 가까운 돈이 세금으로 나오게 되는 거죠. 근데 실제로 그 시가표준액이 우리가 매매하는 저 가격이 아니기 때문에 또 다르긴 한데 그거는 뒤에 설명하기로 하고 산출하는 방법만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이제 각각 계산해서 더하려면은 좀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미리 어떻게 해놓냐면 여기 0.4%까지 한 이제 총액이 이제 8억이 나오는데 이거는 이 구간까지 다 0.4를 곱해버린 거잖아요. 그래서 앞에다가는 0.2, 그 다음에는 0.3을 곱했으면 얘랑 얼마가 차이가 나는지를 누진공제라는 이름으로 미리 계산을 해놓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빼주는 방식으로 그래서 여기서 얘만 빼주면 계산이 되는 식으로 지금 이게 표시 형식 때문에 그런데 이제 같은 값이죠. 그렇게 되도록 얘를 먼저 이제 계산을 해놓고 이제 빼주는 식으로 좀 간편하게 많이 써요. 그러려면은 이제 요 두 개 셀 자체가 공제해줘야 되는 금액이 나오도록 이제 계산이 돼 있겠죠. 요 표를 이제 한 번 더 보면 I20 여기서 두 개 세율의 차이만큼 0.1%만큼 계산한 거를 이제 빼주면 되겠죠. 왜냐하면 이만큼은 0.2로 계산했어야 되는데 0.3으로 다 해버렸으니까 0.1% 차이 나는 만큼을 계산해 준 겁니다. 그래서 2억에서 10억 사이 있는 건물은 0.3% 곱해서 세금을 계산했다면 거기서 얘만 빼주면 된다. 그 다음 똑같은 로직으로 역시 지금 이걸로 다 계산해 버렸다면 여기에서부터 이만큼 차이 나는 만큼 그만큼은 빼주면 된다. 근데 이 위에서 또 이만큼 또 있으니까 여기까지 이제 더해주면 된다 하는 그런 로직입니다. 이게 이제 누진세를 계산할 때 이제 쓰는 방식이에요. 그러면은 이제 진짜 필요한 계산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먼저 시가 표준액이 뭔가 하는 건데요. 시가 표준액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공시가격입니다. 토지 같은 경우는 공시지가입니다. 그거는 이 전체 시가 표준액이 얼마냐면 우리가 토지 개요할 때 이미 해놨어요. 대지 면적에다가 곱하기 현재 시점의 개별 공시지가 2021년 공시지가를 곱해주면 됩니다. 저게 그냥 시가 표준액이에요. 표시 형식을 먼저 했더니 토지 같은 경우는 825억이 나왔는데요. 우리가 아까 50대 50으로 배분한 거는 우리가 아까 세금 계산할 때 전체를 2천억이라고 하고 막 해버렸는데 실제로 이제 토지분 재산세는 그 중에서 요거에 대해서 나오겠죠. 1,000억 원. 그러니까 우리는 50%에서 1,000억 원으로 토지를 거래했는데 이 실제 거래한 금액과 관계없이 국가에서 재산세를 거둘 때는 실제 거래 금액은 높을 수도 있고 또 낮을 수도 있기 때문에 나라에서 표준적으로 모든 땅의 개별 공시지가라는 거를 산정해서 발표합니다. 그걸 가지고 계산한 값을 시가표준액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면적에다가 개별 공시지가를 곱했더니 이제 825억이 나왔습니다. 1,000억보다 일반적으로 낮습니다. 근데 이거를 다 세금을 매기지 않고 우리나라는 공정시장 가액 비율이라는 거를 이제 적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시세가 오르는 것만큼 과세 표준을 이제 비슷하게 이제 올리는 게 정상인데 시세가 좀 가파르게 오르면은 이 과세 표준이 좀 따라가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 우리나라의 전체적인 자산 가격, 뭐 부동산뿐만이 아니고 상당히 많이 오르고 경제가 성장하고 하면서 이 갭이 많이 이제 벌어져 있어가지고 요거를 다 적용하면은 갑자기 이제 세금이 너무 많이 커지는 그런 또 행정적인 불편함들이 생기고 이제 하기 때문에 그거를 조절을 해주기 위해서 공정시장 가액 비율이라고 해서 저렇게 계산된 거에 70%만 과세 표준을 계산할 때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과연 정당하냐, 시가 표준액에다가 세율을 곱하는 게 맞지 하는 논란은
세법은 계속 있었고 뭐 지금도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현재 세법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가표준액은 시가표준액에다가 공정시장가액 비율 70%를 곱한 이제 577억 5천만 원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재산세를 구할 때, 이 산출세액 구할 때 아까 했듯이 이거 더하기 이거 더하기 이거 해서 계산해도 되고요. 밑에다가 표를 열심히 만들어 놨으니까 좀 간단하게 하려면 산출세액은 우리 이 물건의 과세 표준이 577억 5천만 원이니까 이 마지막 구간이 10억 원을 훨씬 넘잖아요. 그러니까 대부분 최고 세율을 받습니다. 오피스 사면. 세율을 이 중에서 이제 얘도 아니고 최고 세율이 이거다 하는 거를 이제 넣어주고 그 다음에 과세 표준 곱하기 세율 하는 거죠. 근데 이 최고 세율로 전액을 다 하는 게 아니고 미리 계산해 놓은 공제 금액을 빼주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산출 세액이 2억 3천만 원이 나옵니다. 이거는 앞에서 투자비 계산할 때 반영했던 그 취득세하고는 다르죠. 취득세는 살 때 한 번 내는 거고 이 2억 3천만 원은 이제 매년 내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근데 요거는 산출 세액이 이제 과세 표준의 0.4%다 하는 걸 좀 써주면은 보는 사람이 좀 편하겠죠. 근데 저거 계산하고 나서 똑같이 과세 표준에 한 0.14%가 재산세 도시지역분으로 나갑니다. 이 0.14%는 뭐 이거하고 관계없이 그냥 정률로 누진세율 이런 게 아니고요. 이 과세 표준에다가 그냥 0.14% 곱한 금액이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표는 이제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에 이제 쓰는 거예요. 요거 하나 계산하기 위해서 재산세 도시지역부는 누진세율이 아니고 그냥 0.14%를 균일하게. 그다음에 지방교육세 같은 경우는 과세 표준에 붙는 게 아니고 이 재산세 산출세액에다가 곱합니다. 재산세액의 20%가 지방교육세로 나갑니다. 그러니까 는 해서 이 산출세액에다가 곱하기 20%를 해주면 지방교육세액이 계산이 되는 겁니다. 이 중에서 참조하지 않고 입력한 게 요거 두 개죠. 요거 두 개는 표시를 딱 해주고요. 근데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 세금들은 매년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언제 나가는지 같은 거를 좀 표시를 해놓는 게 좋습니다. 일정과 관련해서는 크게 두 개의 월이 중요합니다. 첫 번째는 과세가 몇 월에 내느냐. 이 말은 저 세금을 이제 누가 내느냐 하는 거예요. 그 1년 중에 소유자가 바뀔 수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하려는 이 매매 거래가 성사가 되면 소유자가 매도인으로부터 매수인으로 바뀔 겁니다. 그러면은 도대체 몇 월 며칠 날 가지고 있던 사람이 이 해에 2021년에 토지분 재산세를 내야 하는가 하는 거를 정해 놓습니다. 그런 방식을 취하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토지분 재산세는 6월 1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매년 6월 1일 날 그 토지를 소유하고 있던 사람이 그해 재산세를 부담하게 되는 거죠. 그 사람은 앞으로 세금이 나갑니다. 그러면은 이제 6월 1일 날 소유자한테 세금 고지서가 옵니다. 그러면은 언제까지 내야 되냐면 9월까지 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날짜도 입력을 해두겠습니다. 그래서 과세는 6월이고요. 납부는 9월입니다. 요게 나중에 우리 그 현금 흐름을 표를 만들 때 당연히 이 월을 참조해서 돈이 나가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죠. 재산세액은 매년 여기서부터 이걸 합한 금액입니다. 요게 재산세 계산을 한 결과입니다. 그리고 재산세와 함께 이걸 납부하고요. 그리고 나서 또 종합부동산세를 냅니다. 종합부동산세는 이제 토지에 대해서 부과된다고 했죠. 종합부동산세는 여기 시가표준액에 해당하는 그것을 이제 공시가격이라고 부릅니다. 저거 가지고 역시 과세 표준을 계산을 하고 그거 가지고 이제 누진세액을 계산을 합니다. 근데 종부세는 좀 복잡한 게 재산세액 중에서 그 종합부동산세를 내게 되면은 중복되는 이제 그런 부분이 있어요. 이제 그만큼을 공제를 또 해줍니다. 그걸 빼줘야죠. 그거 하고 나면은 이제 산출세액이 정확하게 계산이 되고 거기에 이제 붙는 부가적인 세금이 농어촌 특별세가 하나 부과됩니다. 이렇게 종합부동산세를 계산합니다. 조금 뭐 까다로워 보이지만 실제로 세금을 납부할 때 계산하는 만큼 그렇게 디테일하게 우리가 하고 있진 않아요. 그러니까 개념을 각각의 세금의 개념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만큼만 설명을 하고 있으니까 잘 보시고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뭐 누진세액 이런 말 들어가는 거 보니까 당연히 얘도 누진세율을 채택하고 있는 것 같고요. 이게 뭐 기본적으로 몇십억 몇백억 이상 소유한 사람들한테 나가는 세금이라서 구간이 큽니다. 세율도 0.5, 0.6, 0.7 이거보다 크죠. 그리고 아까 설명한 세금 계산할 때 좀 편하게 하기 위한 누진공제는 동일한 방식으로 돼 있습니다. 전체 금액을 다 0.6을 적용했다면 그 금액에서 200억까지는 0.5 적용했을 거니까 그만큼 빼줘라. 이 세율의 차이만큼 그렇게 수식이 생긴 거고요. 밑에 거는 똑같이 요 차이 빼주고 거기다가 요거 또 빼줘야 되는 거죠. 가장 낮은 구간 빼주는 거는 미리 계산해 놓은 게 있으니까 얘만큼을 더 빼줘라 하는 식으로 수식이 돼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 가지고
가지고 실제로 계산하는 걸 한번 해보겠습니다. 흔히 오피스 빌딩 같이 이렇게 그 임대를 목적으로 사는 이제 그런 부동산에는 대부분 별도 합산 과세가 적용됩니다. 별도 합산 과세의 경우에 종부세를 얼마 이상 되는 부동산부터 종부세를 부과하냐면 80억 이상입니다. 얘는 계산하는 방식이 종부세법상 공시가격 계산하는 방식은 저 시가표준액 앞에서 재산세에서 받던 거하고 똑같습니다. 대지 면적에다가 개별 공시지가를 곱해주면 됩니다. 825억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과세 표준은 여기다가 똑같이 이제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곱해줍니다. 2021년까지가 90%이고요. 2022년부터는 100%가 적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2022년부터는 얘를 적용할 일이 없다고 봐야죠. 하지만 세금과 관련된 제도는 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일단 100% 고칠 수 있도록 입력을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과세 표준이 이제 얼마냐면 만약에 이 공시 가격이 80억보다 작으면 세금은 안 내요. 종부세를. 그러니까 0이 돼야 되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면 여기서부터 80억을 뺀 값입니다. 그렇게 과세 표준이 계산이 돼요. 그래서 두 가지 경우가 달라지기 때문에 if 부문을 써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값이 작거나 같다. 80억보다. 그러면 0원. 그게 아니라면 여기서부터 80억을 빼주세요. 그렇게 이제 식이 구성이 됩니다. 근데 우리는 여기다가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적용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저렇게 끝내면 안 되고 여기다가 100%까지 곱해줘야 되겠네요. 얘는 금액이 745억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대로 가면 얘가 만약에 80억보다 작은 만약 50억짜리 부동산이라면 과세 표준이 0원이 되겠죠. 그러면 자동으로 밑에 세율을 얼마를 곱하든 세금이 없는 그런 모습이 될 것이고요. 지금 우리 사례처럼 이렇게 825억이나 되면 거기서 만 뺀 값 745억이 과세 표준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누진세액 계산할 때는 당연히 방금 계산한 과세 표준으로 이제 계산이 되겠죠. 근데 과세 표준 계산할 때 이 건물 같은 경우는 지금 745억이나 되니까 400억을 넘잖아요. 작은 건물은 300억 단위도 있을 수 있고 또는 뭐 100억대 건물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아까 재산세 계산할 때는 당연히 우리는 최고 세율이다라고 이제 했지만 상업용 부동산 투자하면 당연히 10억을 대부분 넘기 때문에 여기서는 우리한테 적용되는 세율이 구간마다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걸 보면은 세금이 좀 더 정확하게 이해가 될 거예요. 만약에 이 과세 표준이 지금 이하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200억보다 작거나 같으면 세율을 0.5%를 적용하시오. 그 다음에도 또 한 번 if 그러니까 작거나 같지 않은 경우에 이제 쓰는 거예요. 얘가 200억보다 작거나 같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는 이제 400억보다 작거나 같은지를 봐야 되겠죠. 만약에 그렇다면 0.6%를 적용하라. 그러니까 식을 이렇게 써주면 200억보다 작은 경우는 이미 여기서 해당했기 때문에 이 뒤로 넘어간 거는 200억보다 큰 거죠. 그래서 200억보다 크거나 400억보다 되는 겁니다. 그때는 0.6%. 남은 거는 400억보다 큰 거밖에 없죠. 그때는 얘를 적용하시오. 이렇게 식을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괄호를 이제 두 번 닫아줘야죠. 엔터 치면은 우리는 지금 745억이기 때문에 세율이 가장 높은 0.7%가 적용이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세금 액수는 아까 봤던 거하고 비슷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이것도 계산이 재산세 했던 거하고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먼저 과세 표준에다가 최고 세율을 곱한 다음에 이제 뭔가를 빼줘야 돼요. 이렇게 누진공제를. 근데 이번에는 얘도 케이스를 이제 나눠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안 뺄 수도 있고 2천만 원 뺄 수도 있고 6천만 원 뺄 수도 있잖아요. 이 구간이 뭐냐에 따라서. 그래서 요거 빼기 if 그러니까 뭘 가지고 이거를 판단해 줄까 하는 거를 우리가 결정할 때 저는 그래서 우리한테 적용된 세율, 저 세율을 적용할 때 이미 이제 구간을 고려해서 한 거니까 세율 가지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만약에 우리한테 적용된 세율이 0.5%면 빼줄 게 없고 그 다음에 역시 또 만약에 우리한테 적용된 세율이 얘라면 그때는 2천만 원을 빼줘야 되고 그것도 아니라면 6천만 원을 빼주라. 이제 이런 식으로 식을 써야 되겠죠. 그러면은 전체 이제 누진 4,200만 원이 산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계산된 4억 6,200만 원이 부동산세입니다. 근데 이 종합부동산세라는 게 이 건물의 어떤 가액의 구간에 따라서 굉장히 높은 세금을 다 부과한 거잖아요. 근데 이걸 부과받기 이전에 그러니까 이제 80억 이상의 과세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이 이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되기 전에 이미 재산세를 먼저 부과받아가지고 납부를 했단 말이에요. 그게 아까 우리 3억 5,700만 원이 있었죠. 그러니까 저 중에는 얘랑 중복되는 구간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이제 빼주는 작업이 공제할 재산세액입니다. 이게 지금 세율이고 이쪽으로 가는 게 과세 표준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부동산이 점점 비싸질수록 세율이 이제 올라가는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재산세 같은 경우는 과표가 아주 낮을 때는 세율이 낮고, 그다음에 과표가 좀 올라가면은 세율이 좀 높아지고, 이렇게 이제 세율이 점점 높아지는 누진세를 취하고 있죠. 어느 정도 이상 되면은 뭐 최고 세율이 적용돼 가지고 쭉 갑니다. 근데 그게 여기서 배웠던 재산세, 토지분 재산세 누진세율이 이거죠, 그죠? 그러니까 10억이 넘어가면은 그다음부터는 0.4%가 쭉 적용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재산세 모습이면, 그러다가 이제 일정 수준이 넘어가면,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80억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죠. 일정 수준이 딱 넘어가면 종부세가 또 여기다 추가로 부과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종부세가 붙으면은 좀 낮게, 그 다음에 좀 더 이제 과표가 올라가면 더 높게 해가지고 이게 아주 높게 이렇게 쭉 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검토하고 있는 부동산이 지금 이 레벨에 있다면, 이제 파랗게 계산된 재산세와 빨갛게 계산된 종부세를 다 내야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보면은 재산세는 6월에 과세돼서 9월에 납부했어요. 그리고 12월에 이제 종부세를 납부하려고 보니까 이미 이 파란색 부분은 냈잖아요. 근데 여기서 계산한 이 과세 표준에다가 누진세 곱해서 계산한 이제 이 방식으로 나온 이 값은, 일단 과세 기준이 80억 넘는 것만 계산했으니까 이 부분은 이제 포함되어 있지 않은데, 실제로는 요거까지, 아주 러프하게 얘기하면 요거까지 포함해서 이제 이렇게 계산이 되는 거예요, 종부세가. 그래서 앞에서 낸 재산세와 요만큼이 겹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만큼을 지금 계산한 종부세, 이 빨간색 이하 이 부분에 있는 종부세 중에서 요만큼을 빼줘야 돼요. 요거 이름이 공제할 재산세액입니다. 세법에서는 이거 계산하는 방법을 이미 납부한 재산세액에 대해서 전체분의 이거의 비율을 계산해서 구하는 방식으로 돼 있어요. 근데 이제 그렇게까지 이제 상세하게 하기에는 이 시트에 들어있는 정보 자체가 그렇게 디테일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금 러프하게 이제 계산을 해보면, 최대한 간단하게 계산을 하려면 지금 종부세를 계산한 이 과표 구간에 대해서 재산세 최고 세율을 적용한 만큼 해서 재산세를 계산해 보면 그게 대충 초록색 구간하고 비슷할 거예요. 그렇게 하는 제일 간단한 방법은 종부세 과세 표준 여기다가 재산세는 거기 이제 공정시장 가입비율 70%를 곱하잖아요. 그런 다음에 최고 세율 0.4를 곱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2억 900만 원 정도가 나왔네요. 그러면은 최종적인 산출 세액은 이제 요거를 빼준 겁니다. 종부세는 그대로 계산하면 누진세액이 4억 6,200만 원 나오는데, 이미 낸 재산세 중에서 일부가 이제 차감이 돼서 실제로 부담하는 종부세액은 2억 5,300만 원이다 이제 하는 거고요. 농어촌 특별세는 산출 세액에다가 20% 적용이 됩니다. 보통 본세의 산출 세액에 부과되는 그런 이제 부가세들은 보통 20% 적용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얘는 여기다가 곱하기 20% 하면은 5,100만 원 정도 나왔네요. 요게 농어촌 특별세 산출세액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지불해야 되는 실제 종부세와 관련된 대서 납부해야 되는 금액은 요거 두 개를 이제 더한 금액이 되겠죠. 종부세 관련해서 납부해야 되는 금액은 산출세액과 농어촌 특별세 두 개를 더한 값입니다. 3억이 조금 넘네요. 이거를 매년 납부를 해야 되고, 역시 재산세에서 했던 거하고 똑같이 과세와 납부가 언제냐면, 그래서 과세 기준은 똑같은 6월입니다. 같은 토지인데 어떤 세금은 이 사람한테 가고 어떤 세금은 저 사람한테 가면 안 되잖아요. 대신에 납부는 9월이 아니고 12월입니다. 이런 게 이제 월별 캐시플로우 계산할 때 다 반영이 되겠죠. 이제 여기까지가 종합부동산세를 계산한 겁니다. 다음은 프로퍼티 텍스 중에서 토지가 아니고 이제 건물에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그건 건물분 재산세라고 합니다. 이것도 원리는 똑같아요. 과세 표준을 구해서 거기다가 세율 적용해서 산출세액을 계산하는 건데, 지금까지 보면은 토지는 과세 표준 구하는 건 좀 쉬웠고 누진 세율을 적용하는 게 좀 복잡했죠. 반대로 재산세는 과세 표준 계산하는 게 좀 과정이 길고요. 대신에 세율은 단일 세율입니다. 근데 그 과세 표준 계산하는 과정도 사실은 간단해요. 어떤 논리로 하냐면, 먼저 건물 신축 가격 기준액이라는 게 있어요. 이것은 이제 국가에서 매년 발표를 합니다. 건물을 새로 하나 지으면 평균적으로 제곱미터당 얼마 정도 소요된다 하는 거를 이제 발표를 하는 거죠. 근데 이거는 이제 아주 평균적인 건물의 이야기고요.
그렇게 계산된 값에다가 이 재산세 과세 대상인 건물의 구조가 어떻게 되느냐. 뭐 어떤 구조는 가치가 더 높을 수도 있고 어떤 구조는 가치가 낮을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것만큼 이제 조정을 해줍니다. 그걸 구조지수라는 걸 가지고 조정을 하고 또 용도에 따라서도 가치가 달라질 수 있다. 뭐 위치에 따라서도 가치가 달라질 수 있다 해서 이 세 가지 지수를 가지고 이제 이 값에다가 조정을 해줍니다. 그런 다음에 우리가 이 재산세를 납부할 그 건물은 방금 지어진 신축 건물이 아니잖아요. 경과 연수가 지나간 만큼 가치를 이제 떨어뜨려 줘야 됩니다. 감가상각시킨 이후에도 남아있는 가치의 비율, 그거를 경과연수 장가율이라고 합니다. 그거를 이제 곱해주면 마침내 이제 시가표준액이 나오는 거죠. 그리고 토지분 재산세처럼 건물분 재산세에서도 이 시가표준액에다가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곱해서 과세표준을 계산합니다. 거기다가 세율을 곱하면 이제 산출세액이 나오겠죠. 그리고 여기도 토지분 재산세와 마찬가지로 재산세, 도시지역분이라는 게 붙고요. 그다음에 지방교육세가 붙습니다. 요게 이제 재산세 계산하는 전체적인 프로세스입니다. 아이템은 많은데 실제 내용은 뭐 그렇게 복잡하지 않아요. 먼저 재산세 과세되고 납부하는 시점부터 넣으면 재산세도 역시 과세 기준은 6월입니다. 납부는 7월이에요. 건물 신축 가격 기준액이라는 것은 아까 말한 대로 이제 정부가 발표하는 건데 정부가 발표하는 거다 보니까 단위가 제곱미터당 얼마 이렇습니다. 그 값은 74만 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용하는 단위대로 제곱미터당 100만 원 단위대로 하면 0.74로 표시되겠죠. 어쨌든 값은 74만 원입니다. 그리고 이 74만 원에다가 우리는 이걸 이제 평으로 또 환산해서 사용하죠. 그리고 나누기 0.3025를 해주면 소수점을 좀 키워보면 한 245만 원 정도 되네요. 여기다가 우리의 투자 대상인 이 M타워의 구조는 뭘까? 보통 대부분의 오피스, 투자론에서 다룰 만한 대형의 오피스들은 다 철근 콘크리트조입니다. 이게 이제 일반적 오피스인데 그런 것 같은 경우는 표준 신축 가격 기준액 대비 한 1.15배라고 봅니다. 요거는 이 지수랑 신축 가격 기준액이 나오는 표가 있어요. 이제 그 표를 보고 이제 찾아서 넣는 겁니다. 용도는 이제 업무시설, 사무소 등 이렇게 되겠죠. 요거 같은 경우는 평균적인 그 건물에 비해서 한 1.2배 정도고 봅니다. 그다음에 위치 지수는 위치가 어디냐 뭐 이걸 가지고 이제 따지기는 너무 변수가 많으니까 그 모든 위치의 가치가 반영되어 있는 개별 공시지가를 이용해서 계산합니다. 우리 공시지가는 토지개요에 입력이 되어 있죠. 2021년 공시지가는 요 값입니다. 개별 공시지가가 제곱미터당 2,500만 원인데 이 가격이 쭉 있을 때 각각 위치 지수를 얼마나 적용한다 하는 게 아까 얘기한 그 표에 다 나옵니다. 이걸 찾아보면 지금 그 표에서는 개별 공시지가가 2,500만 원인 땅에 대해서는 1.5라는 위치 지수를 적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경과연수 장가율이라는 거는 이 건물의 내용 연수를 가지고 나누어서 이제 나이 먹은 만큼 빼주는 거거든요. 근데 그 내용 연수가 다 됐을 때 남아있는 가치를 0으로 보진 않아요. 그 세법에서는 최종 장가율이라는 거를 이제 20%로 봅니다. 최종 장가율 20%라고 해주고 그 다음에 이 건물의 내용 연수라는 것의 개념은 어떤 건물이 하나 있을 때 그것의 경제적 가치가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여기서는 경제적 가치가 최종 정가율인 20%밖에 안 남을 때까지 몇 년이 걸리나 하는 겁니다. 보통 오피스는 40년입니다. 뭐 구조나 이런 거에 따라서 세법에서 적용하는 내용 연수는 다 이제 달라지는데요. 우리가 가정한 오피스, 철근 콘크리트조의 오피스는 보통 40년입니다. 여기도 내용 연수 40년 이렇게 이제 써놓겠습니다. 그러면은 경과 연수에 따른 장가율이 어떻게 되나 하는 거는 먼저 원래 100% 있던 그 가치에서 빼기 최종 장가율 20%를 빼면은 이제 80%가 40년 동안 없어질 가치잖아요. 그럼 그거를 다시 요 40년으로 이제 나눠주면 매년 얼마씩 줄어드는가 하는 게 계산이 됩니다.
정가율은 단위가 퍼센트니까 이렇게 퍼센트로 쓸게요. 그러니까 매년 2%씩 가치가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요런 조건을 적용하면. 근데 이 건물은 몇 년이나 지났나 하는 거는 이 건물 계획 경과 연수 요걸 이미 계산을 해놨잖아요. 가서 2%씩 몇 번이나 감소했냐면 16번, 16년에 걸쳐서 감소한 거죠. 그러면은 총 32%만큼 이제 가치가 감소됐다. 세법상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얼마나 감소했느냐가 아니고 감소하고 얼마나 남았느냐에 관심이 있죠. 그래서 맨 앞에다가 1 빼기 한 번 더 해줘야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 건물은 신축인 상태에 비해서 68% 정도의 가치가 남았습니다. 여기서는 건물 신축 가격 기준에 요 245만 원에 요만큼 더 비싸고 요만큼 더 비싼 다음에 요거밖에 안 남았다 하고 계산해 주는 거죠. 요거는 다 곱해주면 됩니다. 곱하는 함수는 프로덕트였죠. 프로덕트에서 이렇게 다 곱해주면 값이 나오는데 요거는 단가예요. 이게 평당 얼마에서부터 시작한 거잖아요. 우리 건물은 연면적이 아주 큰 오피스 빌딩이니까 곱해주는 거에다 여기다가 다시 연면적을 곱해줘야 돼요. 곱해줄 때는 여기다가 이제 뭐 곱하기 연면적 해줘도 되고 product라는 함수 자체가 콤마로 연결하면 계속 곱해주니까 그냥 저 안에 콤마하고 건물 개요 가서 있었던 이 연면적 얘를 그냥 넣어줘도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시가 표준액이 340억 좀 넘게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과세 표준은 그러면 얼마냐면 시장 가액 비율을 적용해 줘야 되는데 그게 지금도 70%입니다. 다 곱해주면 과세 표준이 나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산출세액은 여기다 이제 세율 곱해야 되죠. 세율이 아까 얘기했듯이 단일세율이라고 그랬습니다. 건물본 재산세의 세율은 과세 표준의 0.25%입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0.25%를 곱하면 이게 재산세입니다. 6천만 원 정도 나오네요. 매년. 재산세 도시지역부는 과세 표준에다가 곱합니다. 0.14%입니다. 똑같은 방식으로 구하면 되죠. 여기다가 0.14% 곱하면 되고 지방교육세는 재산세의 부가세이기 때문에 산출세액에다가 곱해줍니다. 그거의 20%. 산출된 재산세액에다가 20%. 재산세 도시지역부는 과세 표준이고 과세 표준을 곱하고 얘는 산출세액에 곱한다는 걸 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건물과 관련해서 발생하는 프로퍼티 텍스의 전체 금액은 요거 3개 합한 겁니다. 그러니까 매년 한 1억 600만 원 정도 발생하네요. 게다가 테두리 딱 해주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입력한 값들은 좀 빨간색 처리를 해야 되죠. 일단 빨간색 처리 안 하고 쭉 왔는데 뭐 그때그때 빨간색 처리 해주는 것도 좋고 좀 모아서 하는 것도 상관없는데 너무 빨간색 처리라든지 뭐 박스 칠하는 거 이런 거를 너무 오랫동안 안 하고 진도를 많이 나가면 나중에 이제 그걸 찾아서 표시하는 것도 일이에요. 그래서 그때그때 하는 습관을 들이시기 바랍니다. 예, 이 세 가지로 프로퍼티 텍스가 다 계산이 됐습니다. 건물에 대해서는 재산세, 토지에 대해서는 종부세와 재산세 두 가지였죠. 이게 이제 운영 비용을 구성하는 첫 번째 항목이 프로퍼티 텍스라고 그랬는데 그 세 가지를 이제 계산한 겁니다. 요 계산의 과정이 좀 이제 복잡하고 오래 걸렸는데 뭐 세금이 부과되는 원리를 이제 이해하기 위해서도 상세하게 좀 설명할 필요가 있어서 한 거니까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